안녕하세요. 오늘은 2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3 때 운이 좋은 사주 구조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즘 제가 그 수업 시간 때 핸드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왜 가지고 다니느냐고요? 예,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반에 가서 수업을 하기가 힘들 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떤 긴박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영상으로 담는다거나 아니면 녹음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실행은 아직 못했죠. 아직 못했습니다. 근데 간혹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어, 네, 직업병입니다. 직업병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본업과 관련된 직업병이 아니고요. 부캐와 관련된 직업병입니다. 제가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았다고 소문이 그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실직고를 했죠. 이래 해서 내가 8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정년 퇴직을 한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있었다면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받아서 상담을 했을 텐데, 이제 퇴직이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그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 막 끝나면 신청자가 있을 때 바로 이제 교실에서 학업 상담, 또 진로 상담, 성정 상담, 상담을 해줍니다. 오늘은 3학년 수업에 들어갔는데요. 어떤 학생이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고3 때 운이 좋은 사주 구조 이렇게 정했는데요. 운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그런 개념이죠. 물론 이제 그 운 자체를 그렇게, 그러니까 전혀 없다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비중으로 운을 보느냐, 이거는 각자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고3 학생이 고3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 중3, 고3 12년에 학업을 마치는 고3 때 운이 좋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만약에 반대로 고3 때 운이 안 좋다면, 사주를 봤을 때 운이 안 좋다면, 만약에 그런 그러니까 학생이나 학부모가 고3 때 어떠냐 이런 거를 상담을 했을 때, 만약에 운이 안 좋다면 어떻게 입장을 얘기를 해야 될까요? 또는 운이 좋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설령 운이 좋다고 해도 뭐 그러니까 너는 운이 아주 좋아 라고 학생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렇다고 그 학생이 운만 믿고 공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또는 학생에게 올해 좀 운이 떨어지는데 라고 했을 때 아예 학생이 자포자기하고 공부를 하지 않을까요? 두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겠죠. 만약 정말로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이제 고2가 되겠지만, 또는 전체 학년을 통해서 고3 때 만약에 예년보다 더 운이 좋다면 그거는 이제 좋은 거니까 작년에 비해서 훨씬, 작년에는 노력한 만큼 성과가 좀 덜 나올 수 있었는데 올해는 너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정도는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에 맞게 학생의 사주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학생은요,
갑신년 기사 좀 넓게 써야 되겠네요. 갑신년 기사월 정유시에 태어난 학생입니다. 자, 이 학생의 사주를 보면 일단 이제 운을 얘기를 하니까요. 원국의 사주보다는 대운이거나 또는 세운, 그해 운이 어떨까, 이게 더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학생의 이제 대운을 먼저 쓰고 설명을 하죠. 남자 학생이고 갑신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 경호, 신미, 그래서 현재는 지금 신미운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일단 대학이나 학과를 정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와 연관이 있겠죠. 예를 들면 똑같은 교육계열에 진학한다고 해도 뭐 공부를 잘하면 뭐 사대 또는 교대 또는 성적에 따라서 아니면 또 뭐 유아교육과 또는 뭐 3년제, 2년제 또 유아와 관련된 학과 이렇게 진학할 수 있듯이 공부에 따라서 대학과 학과가 정해지기 때문에 학업 역량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면 평소에 학생 학업 역량을 진단했던 방법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어떤 학생의 사주를 통해서 학업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갑신년에 태어났기 때문에요. 신자진 삼합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오미가 겁재천살이기 때문에 정화와 사화, 이게 1번에 겁살, 제살, 이런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집중력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집중력을 언급하려면 임정기 구조인데 일단은 사주에 임수는 없고 정기조합 이렇게 해서 집중하는 그런 에너지 구조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정화일관이니까요. 정화일관이기 때문에 정화가 좋아하는 것은 갑이죠. 그래서 정갑, 이런 구조가 돼서 정화가 갑목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어떤 글자가 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연월 1구조만 보면 수기가 일단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일단 문제점으로 수기가 부족하다.
다음에 또 문제점이 그렇죠. 우리가 학생의 경우에 공부할 좋은 환경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은 시절과 시공을 언급을 했죠. 그러면 정화가 4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4월은 지금 봄의 에너지이고 정화는 가을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절이 맞지 않습니다. 시절이 어울리지 않고, 그 다음에 시공도 사화 시절에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개수의 분산 에너지가 확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수기가 분산 에너지, 물론 개수 자체가 없지만 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주가 굉장히 마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일단 이게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생기를 상징하는 간목의 에너지가 있죠. 그런데 이 간목이 전혀 지금 수기가 없기 때문에 갑기사의 그런 구조가 보이네요. 갑기사.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수기가 없는 가운데서 특히 간목이 수기가 없기 때문에 생기가 굉장히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구조를 보면은 화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금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기가 없는 상태에서 목이 금기에 의해서 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는 그렇습니다. 이민년이죠. 이민년. 자, 그러면 이민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민년이 만약에 이거를 십신으로 생각을 한다면 정화일간이기 때문에 이민년을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떤 십신으로 봤을 때 어떤 말이 나올까요? 그러면 올해는 편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학생이 공부가 좀 잘 안 되겠는데요? 막 이렇게 통변을 하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십신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십신을 벗어나서 시공명리학으로 사주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밑에다가 써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갑신 기사 정유, 밑에다 다시 씁니다. 갑신년 기사월 정유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학생이 지금 신미대원입니다. 자, 신미운에 해당이 되고요. 올해는 이민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십신으로 이거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편관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학생이 너무 힘들겠는데요. 이렇게 통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국명리학으로 보면 다른 구조가 많이 보입니다. 물론 4월이기 때문에 갑기하부 쓰임이 조금은 다르죠. 원래는 갑기합이 겨울에 임갑기 이런 구조를 보여서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그런 에너지인데, 지금 4월이기 때문에 임갑기 구조는 아니죠. 그러나 갑기합의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임수, 임인년이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구조상으로 임갑기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집중 에너지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현재 정기 이런 구조만 있는데, 집중 에너지가 완성이 되려면 임정기 이런 구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올해 임정기 구조가 되어서 완벽하게 집중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일간 정화 에너지와 그 다음에 대운, 신미, 그 다음 올해 이민년 이렇게 보면 정신, 임 이런 구조가 보입니다. 예, 정신 구조는 뭐 여러 번 언급했지만 정화가 유금, 즉 신금에다가 에너지를 주고 시종자가 임수에 풀리는 뭐 여러 가지 공부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정신 구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십신으로 편관이 아니라 임갑기, 임정기, 그다음에 정유임, 정신임, 네, 그런 구조가 보이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고3 때 아주 필요한 사주 원국에 정말 없어가지고 진짜 있으면 좋을 그 에너지를 올해 2022년에 만난 것입니다. 이 또한 어찌 보면 우연일 수 있지만 이 사주의 주인공이 가질 수 있는 행운이 있죠. 물론 이민년이 다른 해에도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지만 고3 때 이런 기회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축복이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지금까지 계속 좋다가 고3 때 운이 바꿔지거나 안 좋은 운으로 바꿔지거나 그런다면 그런 상황을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도 없고 좀 난감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를 봐주는 사람이 상담자에게 얘기를 할 때 1, 2학년 때는 운이 좋았는데 갑자기 고3 때 운이 나쁘네,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굉장히 고민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해야 될지. 근데 만약 운이 좋다면 물론 좋아도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에 달려 있겠지만 작년보다는 작년의 노력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비교했을 때 작년은 한 만큼 성과가 덜 나왔다면 올해는 좀 더 한 만큼 성과가 더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이 어떤 학과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까 언급을 위해서 했는데 갑기사 구조가 보입니다. 일단 우리가 사주에서 중요하게 보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래도
생기가 어떻게 적응하는가, 이걸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원국에 있는 생기는 간목밖에 없죠. 그래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생기가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데, 갑기사 이런 구조가 되면 사월은 그야말로 봄의 끝자락이죠.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지금 뭐 원국에 수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간목이 힘든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간목의 생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구조 자체가 보면 정화와 사화, 화기, 그 다음에 유금, 신금이라고 하는 금기, 그 다음에 간목,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기가 부족해서 금의 목이 많이 상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의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주 구조로 본다면 그런 의료인을 함으로써 생기를 보호하는 적절한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신 이런 구조가 보이고요. 또 올해 인사신 이렇게 돼서 의료 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운이 경호 지나서 신미,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임계 뭐 이런 대운이니까요. 임신계유, 오미신유 뭐 이런 대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임수가 천간에 오기 때문에 더더욱 뭐 임갑기, 임정기, 그 다음에 또 정유임 이런 구조가 돼서 나름 대학생이 돼도 좋은 성취를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의 학업 역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부 역량을 봤을 때 일단 겁살과 제살이 있고, 특히 올해 집중력이 발휘될 수 있는 해이고 정각 구조이고, 이런 여건으로 본다면 나름 성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모의고사에서는 뭐 112, 뭐 21은 이제 탐구 영역인데요. 뒤에 일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화학입니다. 국수형, 그 다음에 다른 선택 과목 하나, 화학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집중 에너지, 임정기 구조와 집중 에너지, 임정기 구조, 그러니까 1순위가 수학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구조죠. 왜 수학을 가장 잘할 수 있느냐? 일단 정화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집중 에너지, 임정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성이 있고 정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리 에너지가 있어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가장 수학을 일단 잘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구조를 보면 급제살이 있으면 일단 삼업을 벗어났기 때문에 영어를 기본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가장 세 번째로 국어 능력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머리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현재는 국어가 1등급인데 본인에게 물어봤을 때 그래도
국어가 좀 부족하다, 국어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본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유는 국어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가치 판단하는 문제이니까요. 여기서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5번에서 언급한 대로 시절과 시공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급살과 제살이 있고 집중력이 있고 정갑 구조가 있고 또 운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죠. 만약에 올해가 이민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기가 전혀 부충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절과 시공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머리가 좋아서 지금 학업 능력이 향상되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공부할 수 있는 심적인 편안함, 이것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죠. 그것은 바로 시절과 시공이 잘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과목에 있어서 시절과 시공이 작용하기 때문에 국어는 지금 3순위 해당된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대를 이제 선택한 거고요. 오늘 제가 책을 보는데 갑기사 구조에 대한 내용을 책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원스님이 출판한 그 시공 명리학 10개의 에너지 파동이라고 하는 책이 지금 출간되었죠. 시공 출판사의 10개의 에너지 파동, 10개의 에너지 파동이니까요. 천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깊이 있게 한 책인데, 거기를 보면 맨 처음 부분에 갑목부터 시작하는데요. 갑기사 조합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론이나 사주 예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싶으면 시공 출판사에서 엊그제 출판한 10개의 에너지 파동 상권이 있죠. 지금 현재는 이거를 구입하시면 갑기사뿐 아니라 다양한 천간에 대한 상세한 이론과 사주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실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운이 정말 필요하죠. 어른들도 어떤 일을 하는데 그해 운이 좋다면 노력에 비해 노력한 만큼 성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요. 이 학생이 지금 고3 힘들었던 고등학교 시절을 마감하는 그때인데 1, 2학년 때보다도 고3 때 운이 좋아서, 물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원국이 수기가 필요한데 그 수기가 올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똑같은 수기지만 임수가 아니고 만약에 개수라고 한다면 상황이 많이 다르죠. 네. 임갑기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개갑기 구조가 된다? 안 맞죠. 임전기 이렇게 해야 집중력이 있는데 개전기 이렇게 그런 집중 에너지가 아니죠. 그것 또한 이 학생이 가질 수 있는 그야말로 행운이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는 얼마나 좋을지 모르죠. 물론 이 학생에게 아직은 야, 너 올해 진짜 좋아, 너 하는 대로 성과가 나올 거야, 그 얘기는 아직은 안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언젠간 하겠죠.
물론 사람들이 많은 거를 성취할 때 내 능력으로 성취했어. 오로지 나의 능력이야. 뭐 요즘 능력주의 뭐 그런 말도 많이 하죠. 그러나 조금 눈을 한쪽으로 다시 다른 쪽으로 돌려보면 인간의 힘으로 내가 모든 에너지를 끌어올 수는 없죠. 이 학생이 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민년을 자기 마음대로 끌어올 수는 없잖아요. 결국 시간이 이 학생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거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물론 자기 노력으로 공부를 잘하겠지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이런 힘이 있다는 것, 또는 부모의 어떤 이 학생이 이날 많은 날이 있었지만 다른 날이 아니고 이날 이렇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또한 부모의 음덕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